새벽 2시 편의점은 형광등 불빛만이 적막한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카운터에 앉아 경영학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죠. 대학교 3학년인 그녀에게 이 야간 알바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필수였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긴 시간이지만 그나마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민은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10분,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노인이었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도시락 하나만 골라 계산을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민이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노인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냉장고 앞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왔죠. 4,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지민은 그동안 이 노인을 관찰해 왔는데 항상 가장 저렴한 도시락만 골라서 사가셨습니다. 계산을 마친 노인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혼자서 조용히 도시락을 드시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도시락을 드시는 그분을 보며 지민은 문득 궁금했어요. 집에서 드시지 않고 왜 편의점 앞에서 드실까 하고 말이죠.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날에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도 노인은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비를 맞고 오신 듯 옷이 젖어 있기도 했고, 때로는 기침을 하며 들어오시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지민의 마음에는 연민과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지민은 작은 배려를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음료수를 하나씩 건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비스예요. 라고 말하며 건네면 노인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꾸벅이며 받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려 하셨지만 지민이 어차피 버려야 하는 거라서요. 라고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받아주셨죠.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느 날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와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분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일상이 한 달, 2달 계속되면서 지민과 노인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생겨났어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2시 10분이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민에게 노인은 더 이상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고 노인에게도 지민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지민은 노인의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어깨로 들어오시기도 했고 어떤 날은 유독 기침을 많이 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지민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서비스로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요. 라고 말하며 건네면 노인은 항상 고개를 깊숙이 숙여 감사 인사를 표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노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유독 야위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려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고르는 손길도 어딘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지민은 계산을 하면서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눈가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노인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망설이다가 냉장고에서 따뜻한 국물이 들어있는 컵라면과 생수를 꺼내왔어요. 오늘은 이것도 드세요. 서비스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노인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지만 지민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결국 받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지민은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노인은 평소보다 오래 야외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민은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며
그분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한겨울 찬바람이 불어도 노인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부터 지민은 더욱 세심하게 노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음료를,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드리기도 했어요. 노인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지민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젊은 분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어느 날 노인이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새벽 2시 40분, 거의 30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동문이 열리며 노인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노인은 더욱 힘들어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시는 모습에 지민은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지민이 급하게 물어보자 노인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즉시 의자를 가져와 노인을 앉게 해드렸어요. 잠시만 쉬다 가세요. 급할 것 없잖아요. 그날 노인은 도시락 대신 따뜻한 우유 하나만 사가셨습니다. 지민은 거기에 빵 하나를 더해서 봉투에 담아드렸어요. 오늘은 빵이 남았거든요. 같이 드세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며 받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지민은 노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며칠 후 지민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9시 교대 시간이 되어 낯번 직원이 들어오자마자 점장이 급하게 나타났어요. 평소 온화한 표정의 점장이 오늘은 어딘지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점장의 사무실로 따라가자 그곳에는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사 인사팀 김 과장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김 과장은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지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매장 CCTV를 검토해 봤는데요. 화면에는 지민이 노인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는 모습, 컵라면을 가져다주는 모습, 심지어 우산을 빌려주는 모습까지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지민은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죠? 규정 위반이에요. 김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교류, 상품의 무단 제공, 근무지 이탈 등 여러 규정을 위반하셨네요. 특히 이 손님과의 지나친 친분 관계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민은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어려워 보이시는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들이었고 어차피 버려야 할 것들이었거든요. 변명하지 마세요. 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알바생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할 권한은 없어요. 특히 노숙자나 이상한 사람들과 친해지면 매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노숙자요? 지민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매일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돈도 제대로 지불하시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김 과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부로 해고 처리됩니다. 점장이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 씨, 정말 죄송해요. 평소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본사 방침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민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일자리는 단순한 알바가 아니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한 건 따뜻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지민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지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1년 넘게 근무했던 곳을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노인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2시 10분, 그분은 여전히 그 편의점을 찾고 계실까요? 지민이 없는 걸 알고 실망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친구 미영이 카페에서 지민을 만났을 때 첫마디가 정말 억울하겠다였어요. 지민이 상황을 설명하자 미영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야?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이 중요한 거겠지. 내가 너무 선을 넘었나 싶기도 하고. 선을 넘긴 무슨.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해 팔지 못하는 음료수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오히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이 있다는 게 회사에는 플러스가 되어야 할 텐데.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나 봐.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최선인 거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야윈 얼굴을 떠올리면 지민은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비록 일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한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우연히 그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새벽이 아닌 오후 시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을 바라보니 노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조용히 도시락을 드시던 모습, 고맙다고 인사하시던 모습, 마지막에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까지. 새로 들어온 야간 직원은 젊은 남자였어요. 지민은 혹시 그 노인이 여전히 오시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들어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지민은 더욱 열심히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 편의점과 카페에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도 몇 군데 봤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급여가 너무 적었고 어떤 곳은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지민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밤늦게 일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차라리 자격증 공부에 집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지민은 종종 그 노인을 떠올렸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여전히 혼자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실까? 아니면 다른 편의점을 찾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먹먹해졌지만 동시에 그분께 작은 위로가라도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그분한테 따뜻하게 대해드린 건 그냥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어. 지민은 혼자말로 중얼거렸어요. 후회는 없어. 절대 후회하지 않아. 2달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매일 도서관 컴퓨터실에서 연습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이 시간을 투자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다짐이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지민이 평소처럼 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셨던 분 맞으시죠? 지민은 고개를 들어 목소리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딘지 비즈니스맨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지민은 순간 당황했어요.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네,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민 앞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아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은 의자에 앉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매일 도시락을 사던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아,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분의 손자분이시군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한 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민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고령이신 데다가 오랫동안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완고하게 거부하셨거든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지민은 그 노인의 자존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밤 편의점에 오셔서도 당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가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계속 편의점 직원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밤 따뜻하게 대해준 젊은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 보인다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도시락보다 더 따뜻했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지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한 일은 정말 작은 거였는데요.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께는 그 작은 관심이 세상 전부였어요. 매일 밤 혼자 계시던 분에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편의점에 갔을 때 직원분이 따뜻한 국물과 빵까지 챙겨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직원분을 볼 수 없었다고. 지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때 해고당했거든요. 해고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지민은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드린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것, 그리고 그것이 규정 위반이라며 해고당한 일까지. 준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준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그 편의점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한유통이요. 왜 그러세요? 준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면접을 한번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면접이요? 지민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면접 말씀이신가요? 준호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민에게 건넸어요. 명함을 받아본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유통그룹 기획실 채용 제안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재라고. 지민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편의점 알바생이었는데요. 경력도 없고 특별한 자격증도. 경력이나 자격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요.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규정 때문에 외면하는 사람과 사람 때문에 규정을 넘어서는 사람. 지민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저는 정말 평범한 대학생일 뿐인데요. 평범하지 않아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당신은 매일 밤 한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면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하시더라고요. 준호는 명함 뒷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면접을 보실 마음이 있으시면 2번으로 연락 주세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면접을 보고 싶어 하세요. 지민은 명함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대한유통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대기업에서 자신 같은 사람을 원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병실에서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준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겠어요?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며 이 모든 상황이 꿈은 아닌지 자꾸 확인해 봤어요. 대한유통그룹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면접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민은 용기를 내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유통그룹 기획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준호 씨를 통해서 면접 제안을 받은 이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지민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본사 20층 기획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민은 급하게 면접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정장다운 옷을 입고 간단한 자기소개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큰 회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지민은 대한유통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니 절로 숨이 막혔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지민 씨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대표실 문 앞에서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밤 편의점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을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신 후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지민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니, 대표님께서 정말 그 편의점에 오시던. 네, 맞습니다. 노인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정수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민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리고 따뜻한 말을 건넸던 그분이 대기업의 창업주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런 곳에서?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정수 대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니까 집이 너무 적막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나와서 돌아다니곤 했는데 그 편의점에서 따뜻한 사람을 만났죠. 지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분의 사정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당신이 건네준 음료수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이정수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국물과 빵까지 챙겨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지민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사실 신분을 밝히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랬어요. 이정수 대표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당신이 저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셨더라고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규정을 어겨서 그런 거였어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이정수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자질이에요. 이정수 대표는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하시되 특별 전형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처우는 일반 신입보다 좋을 거예요. 어떠세요? 지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과연 그런 큰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에요.
이정수 대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한 달 후 지민은 대한유통그룹의 신입사원이 되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서니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어요. 한때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밝게 인사하며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미 이정수 대표로부터 지민의 이야기를 들은 직원들은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극찬하시더라고요.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고. 지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옆자리 선배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첫 업무는 고객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였어요. 지민은 자신의 편의점 경험을 살려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모든 팀원들이 감탄했어요. 이런 관점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네요. 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은 이정수 대표의 부름을 받았어요. 대표실에 들어가니 따뜻한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어때요? 이정수 대표가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아요.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민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제가 너무 무리한 제안을 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했던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기회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정수 대표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보여준 그 진심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민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청소하시는 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 지민의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왜 대표님이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민은 이정수 대표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회사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진심이 인생을 바꿨다. 지민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편의점에서 한 분께 건넨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각박해 보이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된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민은 그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정수 대표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야외 테이블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새로운 꿈들. 지민의 인생에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사람에게 건넨 작은 관심이었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지민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